네, 오늘의 도입도 해보고 말하기. 오늘의 주제는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디지털 디톡스, 뭐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다 필요 없고 일단 스마트폰을 덜 하는 거입니다. 제가 디지털 디톡스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실천한 게 기억하기만 해도 대충 2, 3개월 정도는 됩니다. 그 전부터도 그런 개념을 인식을 해서 조금씩 줄이려고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그 효과를 인식하고 시도를 한 게 짧게는 2개월, 길게는 아마 3개월 정도 됐다고 봐요. 그걸 해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일단 무엇을 했느냐부터 명확히 하자면 매일 한 것도 아니지만 기본적인 방향이 첫째로 자기 전에 핸드폰 보지 않기. 30분에서 1시간이라도. 그러기 위해서 전 핸드폰을 끄거나 무음 모드를 하고 멀리 던져놓는 방법을 썼죠. 두 번째로는 작업 중에 핸드폰 보지 않기. 이걸 위해서 보통 핸드폰을 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걸으면서 핸드폰 보지 않기. 이거는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급적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서 했죠. 즉, 자기 전에, 일할 때, 걸을 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결론은 너무 좋다. 무조건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거를 정말 개인적으로 무조건 행할 생각이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좋았냐면 일단 첫 번째 잠잘 때 숙면을 떠나서 그 왜 자기 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이제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충 밤 10시에서 11시 이후에 자는 걸 목표로 하실 거고, 일반 회사원분들이나 일상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12시 전후로, 늦어도 1시 전에는 주무시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디지털 디톡스를 하면 좋은 게 이제 제가 봤을 때 11시, 10시보다도 11시 정도면 보통 우리가 사실 해야 될 일들, 꼭 필요한 일들은 다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시부터 보통 자야겠다 생각을 하고 침대에 눕거나 그에 관련된 활동들을 할 텐데 그 11시부터의 삶을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무슨 소리냐? 벌써 감이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11시가 딱 됐어.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끝났죠. 그럼 사실 그때 자면 돼요. 자면 되는데 하루 좀 열심히 살았고 이제 나 좀 놀고도 싶고 해서 보통 우리가 뭘 합니까? 뭘 건드려요? 핸드폰을 건드리잖아요. 인스타 보고 네이버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이게 처음에 모든 사람들은 마인드가 그럴 거예요. 잠깐만 보다가 졸리면 자자. 이 마인드대로 잠깐만이라는 것의 보편적인 느낌처럼 10분에서 30분 정도로 끝나면 정말 좋은데 보통 아까 말한 각각의 항목마다 30분씩 투자를 하죠. 유튜브, 네이버 뉴스, 인스타 등등등등등. 30분이면 짧죠. 솔직히 유튜브 보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훅훅 가는 거 일상이고, 인스타는 진짜 왜 보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뭔가를 보고 있죠. 네이버. 네이버 저는 이제 남자분들이 한해서일 수 있겠지만 해외 축구 되게 좋아하는데 새로운 기사도 아니에요. 다 나온 기사. 내용 보면 다 똑같은 제목만 바꾼 거.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뭔가 새로운 게 혹시 있을까? 아니, 이런 본질적인 의미 있는 말보다도 사실은 그냥 일단 눌러보는 거죠. 흥미로운 게 있을라나, 내가 놓친 게 있을라나, 자극적인 게 있을라나. 결론. 핸드폰을 쥐고 있으면 11시 이후부터의 삶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기 일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먹는 거, 뭐 운동하는 거, 공부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는 거겠죠. 배변 활동, 뭐 이런 생리적인 거 포함해서. 그 생리적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의지력도 확인하면서 또 가장 문화적인 활동이 자는 건데, 잠을
거기서 이제 숙면할 타이밍을 완전히 놓치고, 무엇보다 아까 말한 대로 11시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 그 미라클 나이트라고 할까요? 그 시간이 사실 하루를 돌아보거나 막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해도 하루를 열심히만 살았으면 어떤 그 뿌듯함에, 저는 이제 과학은 잘 모르지만 도파민이라고 하는 어떤 좋은 그런 호르몬들이 막 나오는 시기지 않을까요? 이거를 제가 진짜 조금 반과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하자면 거의 20년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핸드폰을 안 하고 11시 이후부터 있으면 자기 직전까지 그냥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경우에도 그랬지만 이제 저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한 뭐 도파민부터 여러 호르몬부터 해가지고 그 외 인스타나 요새 자기계발 유튜브에 자주 나왔던 말 같은데,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왜 빛에 노출되면은 그것만으로 조금 단순하게 말하면 불행해진대요. 뭐 호르몬이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자야 될 시간에 안 자니까 유전적으로.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체형마다 체질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 뭐 이런 것까지 안 가도 기본적으로 정말 단순하게 내일 아침 뭐 새벽 7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 회사를 가야 돼. 근데 새벽 1시엔 자려고 그랬는데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고 하다 보니까 1시가 넘어버렸어. 일단 거기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공통적일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활동이란 걸 하면 뇌가 돌아가니까. 근데 자는 거는 뇌를 오프하는 거잖아요. 끄는 거. 끄는 준비를 해야죠. 네. 지금 제 집에 누가 도어락을 누르셔서 되게 당황했는데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아무튼 어, 자기 전에 그러면 뇌가 활성화가 되니까 숙면에 취할 수가 없다. 괜히 목소리 작아지나, 좀 목소리 크게 안 했습니다. 마이크가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잠에 방해가 되고 자기 전에 미라클 라이트, 이건 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미라클 프리 슬립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자기 전에 황금 시간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루를 돌아보고 다음을 준비해. 그래서 자기 직전에 1시간 혹은 30분, 아니 솔직히 그냥 자야겠다 마음 먹었을 때 딱 10분 전이라도 핸드폰을 꺼두시거나 무음 모드로 하면 그 행복감을 더 누릴 수 있고 더 준비된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작업할 때 폰 꺼놓기. 이건 뭐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영감과 다양한 걸 필요로 하는 작가라는 직업에도 기본적으로 몰입은 필요해요. 뭐 몰입하다가 잠깐 다른 거를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라는 방법론도 있고, 저도 해봤고 진짜 효과를 봤지만 어, 대다수의 시간은 몰입을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로서도 기본적으로 분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그 분량에서 또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기초 작업들을 다 끝내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 엉덩이를 붙여야 되고 몰입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폰을 보면 그 몰입이 깨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끊기고 하다가 끊기고. 다양한 정보를 보는 건 꼭 폰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저는 카페에서 글을 쓸 때 막히면 창문을 보고 음악을 좀 듣고, 그 BGM 깔리잖아요. 주변 사람들 쓱쓱 보고, 이게 시각적으로 다양한 거를 보기만 해도 다양한 정보가 인식이 돼서 머리가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도 느끼고 음악도 느끼고 시각도 느끼고, 뭐 아니면 아는 사람이 있다면 잠깐 수다를 떨어줬겠죠. 그 정도면 됩니다. 근데
핸드폰은 나쁜 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니, 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다도 내가 선택하기보다 선택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카톡이 온다, DM이 온다, 네이버 뉴스에 뭐가 떴다, 그리고 눌러버린 이게 온전한 내 의지고 내 주체성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게 상당히 수동적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주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행동들. 근데 폰을 꺼놓고, 막말로 폰 켜놓고 1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작업하는 것보다 폰 꺼놓고 30분 하는 게 훨씬 본인이 있어서도, 아까 말한 도파민이든, 도파민이고 뭐고 종합적으로 결국 몰입해서 일했을 때 그 성취감, 그리고 그 안에서는 내적인 어떤 만족감, 진짜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게 그 30분 이내에 훨씬 더 느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폰을 꺼놓기만 해도. 카톡, 인스타, 네이버만 안 봐도 돼요. 유튜브랑.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니까 저는 끕니다. 연락 어떻게 하냐고요? 연락 오는 거. 급한 연락은 대다수가 문자로 다시 한번 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30분 하고 폰 끄고 30분만 하랬죠. 그러면 30분 끝난 다음에 다시 폰을 켜세요. 쉬는 시간에 보세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걸을 때 안 보는 거. 이거는 일상에서 그 걷는 행복, 그러니까 순간순간 집중하는 것, 행동, 액팅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는 서적들이 많잖아요. 가령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을 때도 이 말 하나하나에 집중을 해야지, 막 뭐 켜놓고 분산되게 하면은 이 멀티행위가 이도저도 아니라는 거죠. 즉 그 아까 말한 몰입의 단계에 못 도달하는, 그거를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게 평소에 걷는 거. 그러니까 걷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디 가야 된다, 지하철로 가야 된다, 그럼 지하철에 갈 때 폰 보면서 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강력 추천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한 일상에서의 몰입을 쉽게 느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안전. 정말 안전. 제가 상상만 했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던 게, 이제 에스컬레이터 같은 데서 폰 보고 있으면 가끔 떨려요. 뭔가 아차 하고 이렇게 자빠질까봐. 했는데 진짜 자빠진 사람들을 많이 봐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주위에 폰 보고 걷다가 불상사 경험이 되게 많죠. 저도 어깨빵하고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소중하더라고요, 삶이 요새. 죽으면 안 돼요. 다쳐도 안 되고요. 아직 어리지만 나이가 드니까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이 또 곧 안전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뭐 앉아서 실컷 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 지하철 가서 앉아서 또 보면 되니까. 저는 최소한 걸을 때만큼은 핸드폰을 안 보는 게 좋지 않나, 혹은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오늘의 두잇두 해보고 말하자, 디지털 디톡스를 현실에서 적용해보기 편을 끝내겠습니다. 안녕.